일본의 스가 정권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흘러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로 버리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한 일본 대사불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발표에 대해서 우선 일본 현지 반응은 어떤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이거 일본 어민들이 반발이 많아서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결정을 내렸어요. 이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즉 10년간 오염수를 탱크에다 저장해 왔었고, 네. 작년 10월에 원래 이것을 방류하기로 자문단에서 결정을 했는데, 네. 당시에 어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특히 후쿠시마 현지 주민들도 반대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걸 보류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일단은 이게 결정을 하더라도 네. 약 2년간의 실질적으로 절차가 필요한데 네. 지금 이 시점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냥 탱크에 저장하는데도 한계를 느꼈던 결국엔 정책적으로는 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미루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결정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 시점이 마지막이라고 판단했다고 하셨잖아요. 오늘이 올림픽 100일, D-100일 앞둔 시점인데 왜 이 시점에 이걸 발표를 할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을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는 만약에 이것을 저장 탱크를 더 늘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쓰면은 지금 시기가 마지막 정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해양 방류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저장 탱크가 다 한계에 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올림픽을 하기 전에 이 결정을 하고 네. 이후에 올림픽으로 이슈를 전환시켜서 스가 정권은 이후에 총선거를 통해서 이것을 다 승인을 받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방류 초기에는 결정 초기에는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겠지만 올림픽과 총선거를 통해서 아마 이런 이슈들을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지금이 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지금 미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네. 아마 이 방류 이후에 미국에게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승인을 받는 형태로 아마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반발은 있겠지만 이걸 올림픽이라든가 선거라든가 아니면은 미일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덮을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이 오염수가 2011년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있는 겁니까 오염수가? 그렇죠. 매일 일본의 이 후쿠시마 원전은 멜트다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물로 냉각시키지 않으면 다시 폭발 임계점이 오기 때문에 네. 매일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오염수가 나오고 있고 약 10년간 1000개 정도의 이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발표로는 약 125만 7천 톤 정도가 있다고 하죠. 네. 근데 이게 내년 10월이면은 이 탱크가 한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새로운 탱크를 늘리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로서 계획으로 보더라도 이미 한계점이 온 거고요. 이 거대한 양을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결국 해양 방류를 하게 되면 네. 이게 약 일본 정부 발표만 해도 30년에서 40년 정도를 계속 방류를 하는 계획으로 이번 발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물을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원전에서 원전을 시킨 오염수인 거 아닙니까? 방사능 물질이 가득 차 있는 오염수인데 이걸 처리해서 버리겠다고 하는데 뭔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일단은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삼중 수소와 다른 방사능 물질들이 있는데 다른 방사능 물질들의 전체를 약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물질 중에 삼중 수소는 이게 분리되지 않고 아직 그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데 네. 2년 기간 내에 이 기술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서 삼중 수소도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현재 일본 정부가
방류하게 되는 오염수의 이 농도는 네. 이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그 정도의 방류는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본의 방류는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는 논리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본 정부의 발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들은 지금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이걸 다 믿으라는 겁니까? 네, 일본 언론들도 일본 정부가 그 특별한 대책 없이 결국은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스가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언론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보도를 해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 발표에 대해서 언론들도 문제 제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가 정부의 책임을 밀어붙인다든지 강력한 반대 목소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도하는 형태이고요. 예. 오히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을 일본 전국의 문제로 보지 않고 후쿠시마의 앞바다의 문제만으로 봄으로써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침묵을 강요하게 되는 좀 이러한 논리로 일본 정부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앞에 버리니까 후쿠시마 앞에 바다는 오염이 되더라도 일본 섬 뒤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문제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만약에 이것을 동경 앞바다에서 지금 이 양을 다 흘려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동경 주민들도 다 반대를 하고 심히 나오겠죠. 예. 그렇지만 이것은 후쿠시마 앞바다로 한정한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위험성을 모르지만 하지만 이 바다라는 게 결국엔 일본을 통해서 다시 이것이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논리로 보면 네. 실질적으로는 모두의 공통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의 일반 대다수 다중들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좀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의 문제라고 하신 것처럼 그 일본 앞에 있는 바다는 일본 소유가 아니에요. 그 바닷물은 이거는 우리한테도 또 중국한테도 전 세계에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부는 이거 용납할 수 없다 강한 유감 표하고 국제적 검증 통해서 피해 방지 조치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정부도 무책임한 행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이 좀 나왔어요? 네, 일본 정부도 한국이나 중국 정부의 상황을 설명하겠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일부 산케이신문 보도 같은 걸 보면 한국이나 중국 정부 같은 데서 이런 것을 설명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런 어떤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한국과 중국을 무시하고 결국엔 일본이라든가 IAEA 같은 국제 기구의 절차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과하려고 하지 실제 주변국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요. 아시아 태평양 각 섬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설명은 없는 거죠. 결국에는 만약에 한국에 배려를 한다고 한다면 네. 여기에 이 방류를 할 때 그 농도치를 검사할 수 있는 이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한국도 들어가야 되고 네. 이게 정보 제공도 해야 되지만 이번에 이런 발표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주변 국가는 상의하지 않겠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국제원자력 기구라든가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이걸 좀 풀어나가려는 게 일본의 속셈 같은데 국제원자력 기구 IAEA가 일본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는 이번에 일본의 조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그냥 나오진 않았을 것 같고 좀 어떤 사전에 일본의 교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일본은 IAEA와 미국을 오랫동안 외교적인 협상을 했다고 보고요. 네. 특히 IAEA 같은 경우는 전 사무총장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 방식이라든지 또는 일본 측에 강력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은 IAEA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이 이번에 국무부를 통해서 일본의 조치를 환영한다라고 일본 지지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은 예. 이것은 최근에 이제 미일 관계라든지 또는 미일 간의 역사적인 관계를 좀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원전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던 것은 냉전 시기 50년대 중반 일본이 미래에 핵무기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정하에 소련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이 원전을 허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3.11 대지진 이후 방사능 사태가 터졌을 때도 실제 미국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일본 편을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는 이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 일본 편을 들어줌으로써 네. 아시아에서 현재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일본이
국제적으로 약화되고 경제적으로 더 파탄되는 것을 미국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무리가 있는 걸 알면서도 일본 편을 들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내에서도 뭐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특히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그 수산물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반대 목소리가 좀 나오곤 있습니까? 그렇죠. 후쿠시마 어민이라든지 일본 협의회 등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주민들이라든지 어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 10년간 방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로 복귀를 해서 자기의 생활터전을 만들어 왔죠. 일본 정부는 오히려 주민들이 이주 정책을 쓰지 않고 후쿠시마에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가서 사라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이제 새로운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 단계에 일본 정부가 결국에는 장기적인 정책을 세우지 않고 가장 돈이 들지 않는 해양 방류를 결정을 함으로써 후쿠시마 어민들이나 주민들에게는 다시 이것이 주민들을 버리고 결국은 속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 심리가 되고 있는 거죠. 현지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마치 두 번이나 결국은 국민들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영채 교수께서 멜트다운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지금 그 후쿠시마 원전이 다 끝나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걸 폐쇄하는 방안을 해야 되거든요. 폐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엄청난 오염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결정은 아주 정치적으로 기만적인 게 지금 현재 10년간 125만 700톤 정도의 양을 지금 방류를 하겠다는 건데 네. 이 멜트다운이 되었을 때 이게 폐쇄가 되지 않으면 10년 이후 계속 이 오염수가 나온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탱크만 비워서 다시 10년이 지나면 또 125만 톤 이상의 오염수가 쌓인다는 걸 생각을 하면 이번 결정은 단지 10년의 양을 방류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후쿠시마 이 멜트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계속 방류를 하겠다라는 장기적인 영원한 방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오염수가 뭐 다액종 제거 기술 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방사능 관련된 물질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또 이거 방류했을 때 바닷속에 있는 동식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 전혀 확인된 정보도 없고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이거 그럼 2년 후부터는 무조건 방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본 내에서 어떤 절차 같은 게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2년이라는 지금 시기라는 것은 일단 결정을 한 이후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농도 체크를 해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여기에서 마지막 정수 처리를 하는 이 시설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네. 이 세우는데 2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민들이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2년간의 시설 설립 계획이 그대로 될지 또 어떤 새로운 지진의 영향을 받을지 실질적으로 결정은 했다고 하지만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속에서 불투명한 계획 속에서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영채 교수께 지난번에 도쿄올림픽 100일 돼서 일본의 상황 어떤가요? 하고 좀 알아보려고 미리 연락을 좀 했었는데 어제 이런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 그 도쿄올림픽 100일 남은 상황에서 지금 준비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100일 남았지만 성화봉송은 릴레이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지금 현재 일본이 어제 오사카에서 다시 1,000명이 나왔고 도쿄는 PCR을 억제하면서 그 배 이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올림픽 때문에 검사를 하지도 않고 공개도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성화봉송도 관객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하지만 스가 정권은 올림픽은 강행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올림픽은 국제적인 올림픽이 되기보다도 국내적인 올림픽이라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워낙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이 있고 네. 또 여기에는 스가 정권과 그 이전에 아베 정권이 이 올림픽을 강행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스가 정권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예. 결국에는 올림픽을
무리 속에서도 강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올림픽을 강행을 해야만 이후에 스가 정권은 자기의 정권을 장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국민들의 이익이라든가 또는 경제적인 이익보다도 정권의 정치적인 이익 속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처럼 국민의 이익이라든가 안전보다는 정권의 뭐 유지라든가 이익 여기에 집중하는 스가 정권에 대해서 또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 그동안 많이 보여왔었는데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어때요? 그렇죠. 국민들은 지금 현재 올림픽을 연기해다 이번에 올림픽 개최에 반대한다는 게 70% 이상이 되고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국민들 속에서 올림픽은 거의 인식이 되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올림픽 때는 해외에서 선수들도 들어오고 최소 무관객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집단 클러스터가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오사카를 중심으로 의료 붕괴가 되어서 긴급 사태 선언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속에서 올림픽을 통해서 더 의료 붕괴가 오는 것 자체에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올림픽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 속에서는 거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강행에 대해서 인식이 더 훨씬 더 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사카는 1,000명이 넘었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고 도쿄 같은 경우에는 지금 PCR 검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럼 도쿄는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지 알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오사카에서 1,000명인데 오사카에서 PCR 검사 능력은 약 2만 4천 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동경 같은 경우는 PCR 검사가 일일 6만 4천 명이 되는데 실제 일본 정부는 현재 검사를 1만 명 이하로 축소하고 있죠. 도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00에서 500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만약에 6만 4천 명을 전체를 다 검사하게 되면 오사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인구도 2배 이상이 있고요. 그러게 되면은 이 숫자를 보면은 긴급사태 해제를 했지만 다시 긴급사태 선언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올림픽에는 치명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PCR을 억제하면서 도쿄의 코로나의 이 현재 상황은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못하는 안 하는 아마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올림픽 특수 없어졌고 뭐 해외 관중은 뭐 받지 않고 치른다고는 합니다만 선수단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관계자들 가야 되고 뭐 스태프들, 방송사, 취재진들 다 가야 되는데 이영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코로나 관리가 되겠어요? 일본이 코로나 관리 체제를 만들었으면 아마 작년 1년간 다양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4차 코로나 대유행 속에 일본의 의료진의 피로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자체의 재정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현황들을 봤을 때 실제 올림픽을 코로나 방역 속에서 치를 수 있을지 저는 그 개인적인 능력은 없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일본 정부가 정확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정보 제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림픽은 일본의 새로운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올림픽 기간 도중에 선수단이라든가 아니면 취재진 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다면은 일본은 어떻게 한다는 매뉴얼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올림픽위원회에서는 각 경기장별로 예를 들면 관객을 49%를 놓고 여기에서 코로나 환자가 생겼을 때 그 지역 일부를 격리한다, 영지한다 이런 조치를 가지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매뉴얼이 아니기 때문에 매뉴얼은 있지만 이대로 실제 집행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좀 말씀 들어봤습니다. 일본 현지의 반응이라든가 상황 살펴봤고요. 이게 좀 과학적으로라든가 이게 어떻게 좀 파장이 커질지는 저희가 다음에 좀 시간을 잡아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